일본 여성의 동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온 연락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조사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고요. 집을 담보로 억 단위 빚까지 지게 된 이 가족이 무작정 향한 곳이 한국이었는데 이 나라 뭐야?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한국이 제 인생의 리셋 버튼이었어요 라고 고백했는데요. 일본인이 한국이 좋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고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고 지금도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는 현실이죠. 모든 일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19살 된 동생 하루키가 있어요. 원래는 밝고 착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본 젊은이들이 다 그렇듯이 하루키도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하루키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도 인사도 안 하고 밥도 혼자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하루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산책이라도 나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하루키를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루키가 야미 바이토, 그러니까 SNS에서 모집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했다는 거였어요. 경찰관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하루키 군은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공범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착한 하루키가 어떻게 그런 일에 휘말렸을까 싶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하시고 아버지는 말씀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억 단위가 넘는 돈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생은 경찰서에 있고 부모님은 충격으로 병이 나실 것 같고 저는 곧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니까요.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키를 도와줄 수 있을까? 가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새벽이 되곤 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일본에서는 한번 이런 일에 연루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분위기거든요. 하루키의 미래도 저희 가족의 미래도 모두 캄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은 정말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퇴사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추천 영상 중에 한국 청년 정책 실제 후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영상 속 한국 청년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비, 월세, 난방비, 세금 모두 합쳐도 일본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진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죠. 처음엔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 속에서 실제 영수증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문득 고등학교 동창 미유키가 생각났어요. 미유키는 대학교 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연락이 뜸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SNS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미유키의 근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어떤 공공기관에 취직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유키야, 진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야? 답장이 금방 왔어요. 응, 유이야, 정말 오래됐다. 나 지금 한국에서 청년 정책 관련 일하고 있어. 워라벨이 정말 좋아서 매일 6시에 퇴근하고 주말엔 완전히 자유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유키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밝아지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유이야,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청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 주거비도 지원해주고 언어 교육도 무료고 취업 멘토링까지 해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복지제도, 취업 시스템, 외국인 거주 지원 정책.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더라고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고 병원비가 정말 저렴하다는 후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일본에서는 감기 한 번 걸려도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한국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주거비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월세 지원까지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낯선 나라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언어는 어떻게 하지?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다음날 아침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유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리니? 하루키 일도 해결해야 하고 너도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본에서는 답이 없어요. 제가 취직을 해봤자 하루키 보석금도 못 마련하고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계속 반대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그 돈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단기 체류 비자로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는 절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짐을 싸면서도 떨렸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키를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동생을 위해서라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그런 나라일까? 정말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번째 놀라움은 바닥이 따뜻하다는 거였어요. 일본 공항은 겨울에 정말 춥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닥 전체가 온돌로 되어 있어서 발바닥부터 따뜻함이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신기해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무료 유아차 서비스를 봤어요. 일본에서는 공항에서 그런 서비스를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당연한 듯이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안내원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길을 물어봤는데 유창한 일본어로 답해주시면서 혹시 다른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러 가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역사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일본도 깨끗하다고 자부하는데 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정말 빵빵하게 터지는 거예요. 속도도 엄청 빠르고 연결도 쉽게 되고 이게 정말 공짜야? 싶을 정도였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더욱 놀랐어요. 전동차가 정말 쾌적하고 에어컨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더라고요. 일본만 질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터져서 미유키에게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바닥난방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바닥난방이 있는 집을 구하려면 정말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한 듯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전기세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난방비가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첫날 저녁 배가 고파서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자레인지가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온장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따뜻한 음료수와 음식을 보관하는 전용 냉장고 말이에요. 일본 편의점에서는 본 적이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도시락을 사서 전자레인지에 데우는데 점원분이 천천히 드세요라고 하시면서 물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금 인출기도 편의점 안에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일본은 은행 현금 인출기 이용료가 비싼데 여기는 그런 부담도 없었습니다. 도시락 가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4,000원짜리 도시락인데 양도 푸짐하고 맛도 좋더라고요. 일본에서 같은 양의 도시락을 사려면 최소 800엔은 줘야 하거든요. 거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하면서 계산을 여러 번 해봤어요. 다음날 아침 근처 카페에 가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카페에서 콘센트 사용하려면 따로 부탁해야 하고 때로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테이블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인터넷 속도도 정말 빠르고 분위기도 좋고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근처 병원에 가봤어요. 일본어로 된 번역 앱을 준비해 갔는데 간호사분이 간단한 일본어로 대화해 주시더라고요. 진료를 받고 약까지 받았는데 총 비용이 15,000원이었어요. 일본에서 같은 진료를 받으려면 5,000엔은 좋게 나왔을 텐데 여기는 정말 저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한국 생활 어떠세요? 음식은 잘 맞으시고요? 하면서 개인적인 관심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날 밤 하루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하루키야, 여기 정말 다르다. 내가 여기 와서 새로 시작하면 분명 달라질 거야. 하루키는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누나, 거기도 일본이랑 비슷할 거야. 하지만 제가 직접 촬영한 편의점, 카페, 병원 영상들을 보여주니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나,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어? 하루키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여기서 우리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하루키와의 영상통화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일본에서 하루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도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 여기서는 계속 똑같은 일들만 반복될 것 같아. 하루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과 동시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취업에 계속 실패하면서 그 와중에 야미 바이토 사건까지 겪으니까 정말 지쳐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유키에게 연락해서 한국 정부의 외국인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유이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외국인 청년 대상으로 단기 언어 연수랑 직업 체험, 멘토링까지 포함된 거야. 생활비도 일부 지원해주고 숙소도 제공해줘. 듣고 보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신청 절차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면접을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었어요. 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적으면 되는 거죠. 하루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날이 되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화상 면접이었는데 면접관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하루키 군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해요. 면접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하루키가 프로그램에 선정된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희 남매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는 단기 언어 연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키가 한국에 도착한 날은 정말 기뻤어요. 인천공항에서 하루키를 맞이하는데 동생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누나, 여기 공항부터 뭔가 달라. 정말 따뜻하고 깨끗해. 하루키도 저와 같은 첫인상을 받았나 봐요. 프로그램을 통해 배정받은 임대주택에 함께 입주했습니다. 투룸 아파트였는데 보증금도 거의 없고 월세도 정말 저렴했어요. 일본에서 같은 조건의 집을 구하려면 몇 배는 비쌌을 거예요. 무엇보다 난방비가 정말 저렴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겨울인데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면서 부담이 없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공공요금 고지서를 처음 받아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모두 합쳐도 일본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나? 하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봤어요. 하루키도 누나 이거 진짜야? 이렇게 저렴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무료 직업상담 서비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문 상담사분이 하루키의 성향과 관심사를 자세히 파악해 주시더라고요. 하루키 씨는 창의적인 일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디자인 쪽은 어떠세요? 상담을 받으면서 하루키가 디자인에 적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세밀한 직업 상담을 받으려면 비싼 돈을 내고 사설기관에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상담사분이 한국에는 디지털 아트 교육 과정이 잘 되어 있어요. 정부 지원도 많고 취업 연계도 잘 돼 있고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 잠시 오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걱정도 많이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도착하신 첫날부터 계속 놀라셨습니다. 유이야, 여기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구나. 병원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줄 몰랐어. 아버지가 혈압약을 처방받으러 갔는데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도 정말 저렴했거든요. 어머니는 한국의 생활물가에 계속 감탄하셨어요. 마트에서 장을 봐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네. 그런데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 보여. 특히 한국의 반찬 문화를 보시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는구나. 일본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고급 식당에 가야 하는데 하루키는 디지털 아트 교육 과정에 입학했어요. 수업료도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해주고 실습 장비도 최신형으로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누나, 여기서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일본에서는 정말 비싸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무료로 배울 수 있어. 하루키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전문적이고 교재도 체계적이고 무료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어를 배우려면 정말 많은 돈을 내야 하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하루키는 날마다 누나, 나 여기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껴주다니라고 감탄하셨어요. 정말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특히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나 같은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일본 청년이 한국에서 새 출발하기라는 제목으로 저희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청년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인지, 외국인에게도 얼마나 열려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공공요금 고지서, 교육비 지원 내역까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글을 쓰면서 새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를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블로그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10여 명 정도 보시던 분들이 한 달 후에는 수백 명이 되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저도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취업이 안 되어서 집에만 있는데 하루키 군처럼 한국에서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본 어머니가 남겨주신 댓글이었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서 한국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블로그 글 중에서 한국의 청년 정책과 일본의 현실 비교라는 제목의 글이 큰 화제가 됐어요.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서 두 나라의 차이점을 분석한 글이었는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복지기관에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유이님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기관에서 홍보 콘텐츠 작가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말 꿈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담당자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쓴 글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이님처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좋은 정책들을 알리는 일이 정말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부모님께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유이야,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니 정말 보람 있겠구나. 체류 연장 수속을 밟고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급여도 일본에서 받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후 6시면 칼퇴근이고 주말에는 완전히 자유시간이었거든요. 하루키도 디지털 아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실력이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누나, 나 이제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 와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하루키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가족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일본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유이야, 나도 한국 가는 방법 좀 알려줘. 하루키처럼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일본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블로그 독자들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실제로 제 글을 보고 한국에 오게 된 일본 청년들의 후기도 받았습니다. 유이님 덕분에 용기를 내서 한국에 왔는데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기회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한국이 저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외국인 거주 청년 대상 한국 장기 체류 비자 승인을 받게 된 거예요. 담당 공무원분이 유이 씨는 한국 사회에 정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를 받으면서 더욱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복지기관에서의 업무도 점점 늘어났고 급여도 인상됐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제가 받는 월급으로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라고 말씀드릴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유이야,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우리까지 챙겨주다니. 어머니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부모님이 다시 한국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진짜 한국 생활을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서울의 여러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여기 시설들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운동기구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하시면서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한식에도 완전히 빠지셨어요. 특히 반찬 문화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무료로 주는 식당이 없는데 한국은 정말 푸짐하게 주는구나. 김치찌개를 드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된장찌개를 특히 좋아하셨어요. 겨울에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온돌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유이야, 이 난방 시스템은 정말 신기하다. 바닥부터 따뜻해지니까 몸 전체가 포근해지는구나. 일본의 난방 시스템과 비교하시면서 전기세도 저렴하고 효율도 좋고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키는 더욱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어요. 디지털 아트 실력이 인정받아서 한국의 유명한 웹툰 플랫폼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누나, 나 정말 꿈만 같아.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하루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외국인 직원을 정말 잘 배려해 주더라고요. 하루키가 일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정말 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누나,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내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챙겨줘. 저도 한국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생겼어요. 외국인의 한국 정착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남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 희망을 줬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방송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다. 외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루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블로그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어로도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일상의 소소한 감동들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해요. 같은 글들을 쓰면서 한국의 장점들을 계속 알리고 있어요. 요즘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려는 청년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리죠.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어제는 하루키와 함께 한강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나, 우리 정말 잘 왔지? 그럼, 정말 잘했어.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한강 벤치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도망치듯 왔지만 지금은 내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여기가 제 인생의 리셋 버튼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일자리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새로운 삶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저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이와 하루키 남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을 찾아 한국에 온 일본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체계적인 나라인지 새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세심한 배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외국인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들.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하루키가 한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내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챙겨줘. 이런 말을 외국인이 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유이가 마지막에 한강에서 한 말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처음엔 도망치듯 왔지만 지금은 내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여기가 제 인생의 리셋 버튼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절망에 빠진 외국 청년들에게 희망의 리셋 버튼이 되어준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해외 반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